자, 오늘 보면은요, 이쪽 인공지능 쪽에서 좀 난리가 났었습니다. 자, 대장인 코난 테크놀로지가 일단은 이렇게 보면은요, 저는 상한가가 좀 안 풀리기를 좀 바랬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시간에는 어떻게 됐나? 시간에도 좀 안정적이고 수급 일단은 쌍봉이기 때문에 네, 쌍봉이기 때문에 일단 좀 더 빠지길 바랬는데 빠지진 않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코난 테크놀로지가 대장주인 것 같고요. 12만 원에 대한 저항이 확실히 있습니다. 예, 하지만 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적만 보는 사람들은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못 사요. 못 사는데 지금 인공지능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시세 변동성이 큰 건요. 이 단타쟁이들하고 아마 리딩방 애들 많이 들어가고 치고받고 하면서 몇 프로씩 먹고 하고 그럴 겁니다. 뭐 셀바스 AI 같은 경우도 올랐다 빠졌는데 좀 바닥에서는 지금 3배 넘게 올라와 있지만 오히려 코난보다는 좀 안정적인 흐름. 일단 거래도 좀 많이 터졌고 인공지능은 여전히 여러분들이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솔트룩스 같은 게 그나마 조금 괜찮았었는데 이게 좀 빠지면 한 2만 원 정도면은 매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바로 돌려버리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그만큼 일단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세상을 바꿀 준비가 다 끝났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요. 마인즈랩 같은 경우도 오히려 만약에 접근을 한다라고 그러면 기왕이면 대장주가 낫지만 마인즈랩이랑 솔트룩스 얘네들은 조금 조정시에 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점이 뭐냐면 이 대장주는 오를 때도 많이 오르지만 떨어질 때도 덜 떨어져요. 하지만 대장주가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얘네들은 급락을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게 단순 테마주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 자리로 돌아가거나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곧바로 급등이 아니라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산업군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저는 기왕이면 비중을 많이 줄여놓은 상태잖아요. 코난이든 셀바스든 솔트룩스든 갖고 계신 분들 원금은 많이 회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갖고 가십시오. 지금 갖고 있는 거는요.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라고 생각하는 게 인공지능입니다. 그리고 오픈했지. 와, 이거 정말 대박이죠. 이걸 바닥에서 산 사람은 거의 없다 손 치더라도 저희 아마 구독자들이 산 가격대는 아마 9,000원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오늘로써 100몇 프로가 나왔고요. 그리고 한 지인은 포트 수익률 100% 오늘 넘었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뭐 오픈 엣지도 갖고 있고 다른 것도 갖고 있지만 포트 수익률 100%. 플리토도 뭐 이렇게 뭐 언어 데이터 이런 거기 때문에 자리는 만만해 보이나 확실한 거는 요 위쪽 단이 대장주라 뭐 딥노이드야 뭐 얘네랑 좀 성격이 다르고요. 다른 애들보다 뭐 라운피플도 이 위에 애들보다 약하죠. 일단은 요 네 개를 보시면서 이걸 어떻게 사라 그래? 오픈 엣지 다 팔았어요? 비중 조절하시지. 그러니까 인공지능하고 로봇 같은 경우는요 매매의 영역은 아닙니다. 네, 매매 영역은 아니에요. 예전에는 뭐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한 번도 테마의 바람조차 불어온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로봇은 이제 테마주로 움직였었던 적은 있지만 그때는 뉴로메카나 레인보우나 이런 애들이 상장도 안 했을 때입니다. 그때는 이제 뭐 차트 분석해갖고 뭐 거래가 터지면서 뭐 3일선 깨지고 이러면 매도하고 하는 그런 매매의 단순 테마주였는데 지금은 얘네를 산업으로 봐야 됩니다. 산업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매도할 게 아니라 추세의 흐름을 타고 산업의 실적이 많이 찍히기 전까지 끌고 가도 됩니다. 2차 전지가 이제 실적 나오니까 지금 이제 PER, PBR 하면서 물론 지금 이제 대장주 위주로 올라가긴 하지만 그래봤자 걔네는 이제 수치상으로 나오는 데이터로 이제 가격을 매길 수 있는 그런 산업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성장 산업은 맞으나 이전처럼 고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 매매 영역으로 들어갔는데 얘네들은 충분한 수익을 낸 다음에 그런 매매 영역에 들어갔을 때 매매를 해도 충분히 늦지 않습니다. 인공지능 쪽은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로봇 같은 경우도 레인보우가 좀 65,000원 선까지 온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를 고려하려고 했는데 일단 21선에서 살짝 돌려 세우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로봇 같은 경우도 많이 센 거예요. 수급이 뭐 개선되거나 뭐 이게 아니라 시간에 그래봤자 뭐 0.4% 빠졌고 SBB테크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저는 SBB테크를 전부 매도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1억 만들기 계좌에 들어가 있던 종목이라 뭐 여기에서 뭐 120% 이상 수익 나왔고 저는 전부 두 종목으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얘도 보면 이제 전고점에 대한 지금 로봇하고 인공지능 전체적으로요 이 앞전 고점을 바로 넘어가지 못할 거라고 봐요. 박스권이 좀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흐름이 좋다라는 거. 뉴로메카 같은 경우도 요게 보면은 21선을 그러니까 요게 보면은 이제 기술적인 매매가 아무짝에 의미 없는 거. 기술적 매매의 고점, 추세의 흐름을 갖고 있는 게 21선을 빠지면 매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매도한 사람은 오늘 올라가요. 돌아버리거든. 그러니까 그 매매 영역에 있는 종목은 아니다라는 게 이런 흐름만 봐도 나옵니다. 물론 내일 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바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비중 조절만 한 상태에서 기다리시면 되는 게 이 로봇 인공지능입니다. 그 인탑스 여전히 안 가고 있거든요. 이름에 탑이라고 하면 뭐 인바탐스 뭐 이런 걸로 바꾸든지 해야지 절대 이거 왜 언제 갈까? 두산도 조금 답답한 흐름이긴 해요. 하지만 뭐 갖고 계신 분들은 수익권이기 때문에 견디고 계십니다. 하지만 기다려 보셔도 됩니다. 인탑스랑 두산 참 인탑스는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일단 삼성에서 뭐 구체적인 뭐 로봇에 대한 계획이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뉴로메카 빠지면 담으려고 그랬는데 안 빠졌다. 예, 로봇 흐름 괜찮고 로보티즈가 실적이 뭐 안 좋게 나왔다라고 해서 시간에 뭐 어떻게 됐나? 뭐 그래봤자 이거잖아요. 실적 발표 시간이 뭐잠 끝나고 나왔던 것 같고요. 만약에 로보티즈 같은 거 빠진다라고 하면 얘야말로 사시면 되죠. 얘랑 뉴로메카는 좀 안정권이다라고 했잖아요. 사도 되는. 인탑스요. 네, 홀딩 해도 돼요. 근데 이게 좀 단점이 뭐냐면은 주식이 홀딩만 하면은 참 이게 올라가면서 홀딩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버티면서 홀딩하는 거는 정말 이건 거의 그 매달리기, 철봉에 매달리기라고 있는 거거든요. 종목 교체라면 어떤 종목으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맹꽁이님이 만약에 인탑스를 팔고 어떤 걸 사고 싶은 거잖아요. 어떤 거를 사고 싶을까요? 로보티즈요. 유일로보티스 홀딩이요. 인탑스보다는 유일로보틱스가 좀 나은 편인데 일단은 거래가 한번 좀 터져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일로보틱스. 로보티즈요. 유일로보틱스 홀딩해도 될 것 같고 인탑스를 만약에 로보티즈로 교체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게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얘가 참 빠져줘야 되는데 시간에 또 올라버려.